장애인 신문사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여러 지자체가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1년 새 10%대로 올라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로 포장돼 있지만 광주, 전남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고 국회 예결소위와 도내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 도서관 관장이 각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관장이 운영하는 장애인 신문사가 7년 전 자진 폐업을 신고했는데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창간돼 매주 발행되고 있는 도내 한 장애인 신문입니다.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가 운행한다는 내용의 11월 4일자 기사를 살펴보니 타 매체에서 이미 보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매체에 실렸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인데 따로 취재 기자도 두지 않고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데 일정 금액이 이제 그 어떤 특정 분한테 가니까 그분한테 맡기는 거라고 예상을 하지.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이 이제 신문 취재 내용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하시고. 전주시는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을 통해 이 신문에 최근 5년 동안 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는 지난 2012년 이미 자진 폐업을 신청한 상황. 지난 6월 신문으로 재등록하기까지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겁니다. 폐간된 사실을 알고부터는 저희가 2019년 초부터는 지금 교부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조금을. 이 신문의 발행인은 전주 장애인 도서관의 송모관장.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차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사 업무는 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이 혼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도 점검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도 점검을 하게 된 계기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때서 지도 점검을 한 겁니다. 전주시와 김제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다른 12개 시군은 이 신문을 여전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만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신문사 아무튼 이 장애인 신문 그 대금으로 3, 4분기 때는 지급이 됐다고 보죠.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에 위법성이 있는지는 법적 자문을 받아 결정한 뒤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최근 물가 인상 여파로 음식점에 들어가면 지갑 꺼내기가 두렵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기호식품 물가를 조사해 봤더니 통계청 조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갱리단길의 한 피자 가게는 요즘 가격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 고객층인 대학생을 겨냥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받아왔는데 재료값 압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페퍼로니 등등 양송이라든지 올라가는 토핑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0%에서 15%가량 원자재 재료값이 올라가지고.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피자 가게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피자 한 판 값은 2만 1,000원 정도로 작년보다 2,700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밖에 1,000cc짜리 생맥주 한 잔 값도 14% 가까이 올라 5,000원을 훌쩍 넘겼고 김밥과 칼국수, 햄버거도 10%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호식품 24개 가운데 비빔밥과 돈가스 등 2개 품목을 빼고 모조리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국밥도 먹으러 다니고 분식집도 다니고 레스토랑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저 부담이 되죠. 경제적으로 부담이죠. 자주 먹는 국밥 같은 경우는. 외식 서비스뿐 아니라 노래방과 목욕탕,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 이용요금도 10% 넘게 올라 사실상 제자리 걸음 상태인 전북의 소비 심리 개선엔 좋지 않은 신호. 결국 서민들의 생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물가가 한번 오르게 되면 또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소비자 물가 감시 활동을 통해서 심리 물가에 좀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달 전북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큰 변화가 없다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와 연계된 예비군 전주대대 이전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도도동 항공대대 옆으로 옮기려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 조건으로 요구한 도매시장 이전이 보류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전주시는 훈련장 이전을 위해 맑은 물 사업소 유치 등 새로운 보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쌀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생산된 쌀은 60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3.2% 감소하고 재배 면적은 1.1%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2018년산 재고 부담으로 산지 햅쌀 가격은 전년 대비 5% 정도 하락한 40kg 기준 6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지자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데 전북은 이웃 전남에 비해 작은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예결소위에 도내 의원들이 빠지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각각 역대 최대 편성이라고 홍보한 전북과 전남의 내년도 예산안.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전남은 8조 1,500여억 원이 편성된 데 비해 인구수가 비슷한 전북은 7조 8천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같은 권역인 광주시 예산까지 확대하면 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전라북도가 4조 원대인 예산을 새만금개발청 등 다른 기관의 예산까지 더해 액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알려줘야지 대략적으로 7조 이렇게 환상적인 숫자만 하면 안 된다. 사정이 이런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15명 위원 명단에 도내 의원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결소위는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과 삭감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심의의 마지막 단계.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목 챙기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 새만금 신항만 등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논리를 적극 설명을 하고 국책 사업이나 총선 공약 그리고 대규모 예타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갈수록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가 예산 확보와 사업 발굴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을 배제한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재구성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도내 야권 국회의원 9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에 전북은 물론 전북 연고 의원조차 한 명도 없다며 추가나 교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영남권과 충청권에 각각 4명을 배정하면서 전북을 배제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오늘 2차 규제 자유특구를 발표했는데 친환경차를 내세운 전북이 포함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최근 명신이 전기차 투자를 결정한 군산으로 친환경차 국내 생산 거점으로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미래 상용차의 가장 큰 과제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하는 일입니다. 전기는 엄청난 상용차 출력에 대응이 힘들고 수소 역시 기술 개발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현재 기술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연료는 액화 도시가스인 LNG로 미세먼지를 99% 절감하고 연간 연료비도 대당 2천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NG 상용차 도입은 국내 내압용기 설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화물차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542km. 해외 기준으로 LNG 내압용기를 설치한 차량은 697km를 갈 수 있지만 촘촘한 국내 기준에 따를 경우 388km밖에 주행할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군산을 친환경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용차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규제자의 특구가 털을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두 가지 사업이 가능해졌는데 LNG 충전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동식 충전 사업과 그간 국내 기준이 없어 인증기관과 비용 부담이 컸던 초소형 전기 특수차 개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차 생산 거점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5년 정도 했을 때 한 12,000명, 그다음 매출도 한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19개 자동차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차 규제 자유특구가 침체된 군산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 시험지구로 보내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수험생 19,159명이 응시하는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과 보안요원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하에 시험 문제지를 보관한 뒤 시험 당일 61개 시험장으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이 편입제도를 통해 첫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해 33명으로 정원의 절반인 15명은 지역 인재 전형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입학 원서와 지원 서류는 18일까지 입학관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시청 광장에서 쌀 야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주시 농민회는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며 야적 시위를 펼쳤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까지 받지 않으면 농산물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지난달 직무수행 지지율이 광역도지사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송 지사의 지지율은 44.7%로 전국 도지사 9명 가운데 8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3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7%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옥마을에 문화공간을 열었습니다. 전북은행은 전주 남문 근처 한옥마을 지점 2, 3층에 고객을 위한 JB 문화공간을 개관하고 기념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JB 문화공간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생산된 트럭이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군집 주행을 시연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오늘 경기도 여주 시험도로에서 40톤급 대형 트럭 2대가 함께 이동하는 일종의 자율주행 운송 기술인 군집 주행을 성공리에 완료했습니다. 군집 주행은 뒤따르는 트럭의 공기 저항이 줄어 연비가 높아지고 배출가스 감소 효과와 함께 운전 피로도 저감으로 물류 혁신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교육, 학예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최영규 교육위원은 체전 대표 선수 1인당 훈련비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20만 원 가까이 적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김희수 위원은 일선 학교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명지 위원은 학교 시설 개방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사용료 징수에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